자, 자주 주신 질문이 이거예요. 종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이제 관리 소장님이나 대표님들이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종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가버를 팔았어요. 새로운 소유자가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소유자는 신압된 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관리 잘못해서 다 종전 소유자 갖고까지 물리는 거거든요. 물릴 수 있느냐? 결론은 물릴 수 있다예요. 아니라고 하네요. 있어요. 이게 판례가 종전 소유, 다만 물릴 수 있는데 공용부문 관리비, 이게 사실은 대부분 공용부문 관리잖아요. 비잖아요. 물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명시적 판례가 이제 많이 아시는 판례는 경락받아서 들어가신 분 판례인데 이거 특별 승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매도해서 매수인에게도 체납관리비 밀릴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이게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점유자는 안 되고요. 하여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했죠. 요거 매번 질문 주세요. 관리비 부과 기준은 분양면적 기준입니까? 전유면적 기준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전유면적 기준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 내역 증빙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요게 이번 9월 29일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내줄 권리. 임차인에게 내줄 권리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생겼어요. 임차인에게도 요거 요구하면 응해야 돼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법원 가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동구청 여기로 옵니다, 이제. 지역경제팀으로 와서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가지고 팀에서 내세요 했는데 불응했다 하면은 과태료 300만 원. 만약에 내가 성동구청 오지, 성동구청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임차인이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 요거는 그 자체만 가지고 과태료 200만 원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검법 66조 2항과 3항에 나와 있어요. 자, 관리인 개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관리인이 관련 대표가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가 명예훼손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런 비용들, 그런 비용, 민형사 소송 비용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와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어떤 소송,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비로 사용해도 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형사소송 이런 것들, 명예훼손 소송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한 필지에 여러 개 동으로 된 경우 각 동마다 설립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필지가 있는데 요즘 많잖아요. 막 4개 동이 같이 서 있어요. 입구는 동일대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4개 동, 이건 기준이 뭐냐? 필지, 첫 번째는 필지 기준으로 한 필지라면 하나의 집합 건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뭘 보냐 하면 여기에 상가로 연결되어 있느냐 또는 구름다리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하나의 집합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가 다르다. 경우가 나뉜다. 한 필지에 여러 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한 필지이기 때문에 한 개의 동으로 봐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다음 단계 1층이 상가로 다 통일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2층이라 하더라도 구름다리가 있는가 이런 경우는 하나로 봅니다. 4개처럼 보여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10개라 하더라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임기 만료된 관리인도 집회 개최할 수 있나요? 이게 안전하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로 하시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제가 받은 판결에서는 옛날에는 임기 만료된 관리인도 총회 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툼이 많습니다. 제가 2015년도 받은 판결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졌어요. 요즘은 안 된다는 취지 판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5분의 1로, 구분 소유자 5분의 1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집회 결의로 주차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가 용도 변경은 고용부분 변경 절차 밟아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법에는 없는데요. 관할 관청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해요. 용도 변경 절차 밟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집회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임받아야 되나요? 이제 아시죠? 관련 집회에서 임차인은 본인이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3가지 경우에만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 고용부문 관리. 나머지는 위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집회에서 임차인은 직접 참석만 해야 하면, 자, 요거가 있는데요. 요거 보시는 것처럼, 관할 집회에서 임차인은 직접 참석만 해야 하고, 임차인이 위임장을 통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요거가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던 사안입니다. 임차인도 참석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판례가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미 다 아시죠? 집회 소집을 위해서는 면적, 지분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수선 충당금을 관리 유형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건 있어요. 관리 규약으로 수선 충당, 관련 집회 또는 어떤 규약으로 수선 충당금의 용도를 딱 정해놨으면 또는 관련 집회로 이걸 이렇게만 쓰자라는 것이 통과가 됐다면은 못 써요.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아파트와 달리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런 그때 막 직원들 인건비로 막 급하니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은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충당금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업무상 횡령,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아파트랑 좀 달라요. 아파트는 이거 전용하는 순간 바로 업무상 횡령 가버립니다. 자, 소유자도 아닌데 관리될 수 있죠, 지금은. 그 다음에 임차인은 항상 관리 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네요. 아까 세 가지 경우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관리 뽑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 뽑을 수 없는 사람, 나서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집회 결의가 안 맞아요. 머릿수도 안 맞고 지분도 안 맞고 관심도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인 마음대로 위탁관리업체 선정할 수 있네요. 지금은 안 돼요. 2021년 2월 4일까지는 가능했어요. 마음대로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안 된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신탁됐어요. 신탁된 경우 신탁회사가 의결권자인가요? 아니면 위탁자, 원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결권자인가요? 해서 판례는요. 1차 원칙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의결권자예요. 하지만 신탁회사가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위탁자도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전적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요거 요즘 전적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위임장 받으러 다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적 방법으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자서명 업체 이런 생겨가지고 요즘은 판례가 적용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 의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